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사건, 미국 FTX죠. 거래 금액 기준으로 뭐 세계 3위까지 한때 올랐다가 지금 사실상 파산 절차에 들어갔는데, 파산 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파산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FTX 거래소만의 문제일까? 아니면 다른 코인 거래소도 언제든지 그 FTX와 같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느냐? 즉, 코인은 사태로 발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코인 거래소가 이제 사실상 고객 자산을 보호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법적으로 이게 보호가 안 돼요. 법률상 어떻게 보면 미비일 수도 있지만은 또 거래소가 이것을 유용한다는 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돈이 거래소에 애탁대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고객 돈이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원래는 뭐 거래소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면서 뭐 현혹을 시켰는데 그 고객들을 현혹시켰죠. 거래소가 없어도 된다라고 현혹을 했죠, 처음에는. 근데 거래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그 거래소의 자산이 또 보관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보호가 안 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고양이한테 너 이 생선 먹지 마 라고 하면 거기 통하겠어요? 안 통한다는 거죠. 더군다나 고양이가 배가 부르면 안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또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고양이가 생선을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코인 거래소도 동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FTX는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자회사 부채 상환인 자회사가 리서치 회사 같은데 부채 상환을 해버린 거죠. 거의 리서치도 잘 못해가 올라간다고 하니 했는데 뭐 대부분의 가상자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리서치도 못하는 거죠. 능력도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 투성이겠지, 리서치 회사가. 그러니까 고객 자산을 유행해 버렸고, 그리고 또 분식 결산을 해야 돼요, 이런 회사는. 왜냐하면 돈을 빼돌렸으니까. 그리고 또 그 분식 결산을 위해서 가져간 돈이 또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왜냐하면 빌려간 자회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면, 제가 볼 적에는 분석 능력을 보면, 가상자산 분석 능력을 보면 그 리서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갚을 능력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 분석 능력이 있어야 존속될 수 있고 부채 상환 능력이 있는데 리서치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뭐 다른 거래소도 리서치 조직을 가지고 있다 하면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FTX에서는 고객 자산을 직원이 해킹했다라는 거죠. 원래는 해킹도 안 된다고 하고 막 이랬는데 해킹이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 주장 중에 현실성이 있는 주장은 지금까지 검증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탈중앙화라는 얘기도 거짓이었고, 해킹이 안 된다는 얘기도 거짓이었고, 인플레 해지 수단이라는 주장도 거짓이었고, 화폐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거짓이었고,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주장하는 어느 것도 그 현실에 부합되는 주장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 이게 모럴 해저드 집단이다. 그래서도 모럴 해저드 집단이고, 이해관계자도
이제는 모랄 해저 집단이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 가상자산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거래소에 대한 인식도 바꿔야 된다. 거래소가 고객 자산을 보호하는 집단은 아니다. 고객 자산을 보호할 수 없는 집단이다. 왜냐하면 거래 규모가 줄어들면 조직 유지가 안 되잖아요. 스스로 수입이 없으니까. 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그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또 유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고객 자금 유용 및 분식 결산은 거의 모든 거래소에서 일반화되어 있다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 코인판 리만 사태가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가상자산이 추가적으로 큰 폭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죠. 포유환율연구소는 늦어도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이 만원 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라는 데 배팅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코인 거래가 복잡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 이해관계자들은 코인 거래가 복잡해 가지고 FTX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포유환율연구소가 분석하기로는 이거는 기본적인 문제지 코인 거래가 복잡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근본적인 문제고 기본적인 문제다. 코인 자체가 가치가 검증되지 않은 사기성 자산이라는 거죠. 그것도 기타 자산이라는 거죠. 기타 자산이라는 것이 이 수습과 같은 건데 가치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그냥 돌이에요. 그러다 보니 소속 임직원도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을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 기술을 엄청난 기술인 것처럼 보도하고 포유환율연구소는 그 가상 공간에서 메일 보낸 이메일 기술, 그러니까 이것도 인터넷 기반 기술인데 그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못하고 그 이메일 기술은 그 공짜로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0만 원이 돼야 된다는 것도 설득력이 없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10만 원이 돼도 누구도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가치는. 그래서 모랄 해저드도 심각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FTX와 같은 거래소는 시차를 두고 간헐적으로 발생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해관계자들 모랄 해저 심각하다. 예를 들면 캐시우드가 대표적이죠. 올해 연말까지 100만 달러까지 상승한다고 했어요. 연초에. 국내도 모 대학 A 교수죠. 비트코인 애찬론자. 얼마 전에 5원까지 상승을 주장했어요. 시기는 언제까지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5원까지 상승 주장했는데 이분도 모랄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거죠. 화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지금쯤은.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는 것도 확인됐고 또 비트코인 등이 디지털 화폐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A 교수도 모랄 해저드가 심각한 사람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탈중화가 앞에도 얘기했는데 이 사기예요. 그 다음에 인플레 해지 수당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어느 것도 설득력이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거. 그러니 모랄 해저드가 심각하다. 이해관계자도 A 교수, 우리 국내에서는 A 교수입니다. 어떤 것도 검증되지 않았는데 지금도 오업 간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엉터리 아니면 모랄 해저드가 심각한 A 교수와 같은 주장에 현혹되면 여러분 재산 다 날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